유쾌한 톡톡 틱톡입니다. 톡톡이들 하이! 오래 가니 거세져세요. 네, 톡톡이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진짜 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컨텐츠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좀 힘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녹화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 워낙에 이 단어들도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리스크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범위조차 너무나 넓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톡TV를 시청을 해주시는 대부분의 톡톡이 분들께서는 자영업의 초반부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생소하게 다가오실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세금과 같은 영역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제 사업이란 것을 시작을 해보고 왜? 이런 게 있었어?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에게 어찌어찌 하라고 좀 흘러 들어가면서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단어도 잘 모르겠고 아유 어렵다 세금 그냥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도 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 메일 문의의 80% 이상 정도가 이 세금과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특히나 이 간이가세자일 경우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맞나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아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 등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처럼 여러분들께 그분들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옷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세금의 기본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초반부에 상당히 좀 생소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그 눈높이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보고 이제 세금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이 영상 외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기초 단계의 초반부만 다루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세금과 관련되어서 나머지 부분들 본인이 속한 그 범위를 좀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해서 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더욱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지만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지라 저만 믿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를 한번 좀 정해볼까 하는데요.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았듯이 간이가세자는 과연 세금 계산서를 끊지 말라고 하는데 왜 끊지 말라고 하는가요? 라는 그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옷장사를 할 때 어떤 세금을 좀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금 중에서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금 계산서 하는데 도대체 이 세금 계산서가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을 해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이해를 한 다음 이 과연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요점을 딱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3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따라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두 번째 종합소득세. 왜 안 따라해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세입니다. 원천세. 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원천세라는 것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좀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 우리 톡톡 여러분들과는 조금은 무관할 것 같고 또 영역이 워낙 넓은지라 원천세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합소득세는 워낙 방대한 영역인지라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용으로 조명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금을 먼저 언급을 하기 전에요. 사업자와 관련되어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의 차이에 따라서 워낙에 세금이 적용되고 안 되고가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해당 범주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겠죠. 먼저 사업자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과세 사업자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속토기 여러분들 개인 사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이면서 과세 사업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선택을 하셨을 간이가세자 혹은 일반 가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는 우리 속토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나왔죠. 그러면 이 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속토기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 이러한 답들을 주실 거예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업자다. 간이가세자면 조금 더 이 세금적인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 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어떠한 세금에 있어서 혜택이 있는 걸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아까 제가 옷장사에는 세 가지 세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중에서도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만들어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따르는 이 종합소득세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점 우리 톡톡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간이가세자가 갖는 이점은 세 가지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만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혜택이 있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대체 어떤 것이냐?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 즉 마진에 부과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 부가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 물건 등을 사가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약간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새우깡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새우깡을 편의점에서 1,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 가격 안에는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1,000원짜리 새우깡을 판 그 가게에서는요, 1,000원의 10%인 100원을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1,000원 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제가 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판매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판매하는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를 꼭 포함을 시키셔서 미리미리 그 부가가치세만큼은 따로 보관을 해두셔야 나중에 쌓여버린 이 세금으로 곤혹을 치르시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파급력이 큰 세금이기 때문에 꼭 따로 모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에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각 과세자별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을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가세자가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지 한번 계산법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이란 말은 매출액에서 10%를 계산한 금액, 그리고 매입세액은 내가 사입해온 금액에 10%를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총 매출의 10% 빼기 총 사입해온 금액의 10%를 빼면 되니까 매우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일반 가세자는 3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이 가세자는 이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요. 계산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가세자에서 계산을 했던 그 매출세액에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줍니다. 우리는 의류업이기 때문에 10%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 곱하기 10% 곱하기 다시 10% 곱한 것에서 마찬가지로 일반 가세자에서도 계산을 해봤던 매입액 곱하기 10% 곱하기 부가가치율 10%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일반 가세자면 10%나 냈던 가격을 1%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 있는 집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집이 일반 가세자라면 1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지만 간이 가세자라면 1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세액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 가세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이 가세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매출에 대한 세액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매입세액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1%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역시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봤자 공제는 1%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인테리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한 가게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공제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매입세율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와 조금 더불어서 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합소득세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도 좀 알았고 이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사입을 갔을 때 뭐 발급받으라 말하고 하는 이 세금 계산서는 과연 뭔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부가가치세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옷장사의 경우로 단순한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가 3만원짜리 티셔츠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엘모 티셔츠라고 할게요. 근데 이 엘모 티셔츠의 사입 비용이 원래 2만원이었다면 실제로 이 판매를 한 나의 마진은 만원이 되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마진에 매기는 조세이기 때문에 판매를 한 3만원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입해왔을 때 썼던 그 2만원을 뺀 만원의 마진인 만원에만 세금을 계산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는 판매한 금액의 3만원이라는 건 알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내가 2만원짜리를 사와서 만원밖에 차익을 남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이제 카드라던가 현금 영수증 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가 얼마에 판매를 했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얼마짜리 옷을 매입을 해왔는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반영을 해줍니다. 또한 이 개인이 쓰는 개인 소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면 매입할 때 지불했던 그 부가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것을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환급의 조건은요, 이 10%의 부가세를 내가 지불을 했다는 합당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적격증빙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적격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던 세금 계산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 적격증빙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 영수증이나 갖고 와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 영수증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받았던 장기는 사업자 정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것은요, 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거나 혹은 지출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을 할 수가 있고, 거래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다루게 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큰 역할도 해줍니다. 만약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일반과세자이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신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어차피 발급을 했을 때 부과했던 10%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거 말고 발행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십니다. 어차피 일반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만 상대를 하시는 톡톡이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업 등과 같이 이 매입 자료가 필요한 그런 대상들과 거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세자 자체를 일반 과세자로 다시 전환을 하셔야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래를 한 도매업체로부터 부가세를 지불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영상은 제 전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전과 조금 더 연관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 물건들, 사입을 하는 옷들의 장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무조건 써져 있을 것입니다. VAT는 별도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부가세를 지불을 했다고 하는 적격증빙인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내가 구매를 했던 그 가격에 10% 부가세를 더 지불을 해야 발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대문 도매매장 옷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 이 10%의 금액을 더 내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기존 10%에서 1%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단 매입에 관한 부분도 기존 10%에서 1%로 줄어드는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매출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혜택을 받고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부가세를 안 내고 이 증빙을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게 최상 아니냐. 하지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혜택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에는 혜택이 없다. 일반가세자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영향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법을 보면요, 수입 금액 마이너스 경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시킬 경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가 여기에도 쓰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그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면 나라에서도 나의 소득이 너무 높은 줄 알고 나중에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금이란 거는 나중에 국민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간이가세자는 결국 다른 세금, 종합소득세 등에도 뭔가 리스크가 생기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말라고들 주변에서 하는 걸까? 사실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세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영수증이라던가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 나라에서 요구를 하는 적적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2%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2%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가세자로 최상의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은 1%만 내는 이득을 다 보고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증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매입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2%의 증빙불가 가산세를 내서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가세자 때 부가가치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옷을 사입을 해와도 간이가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지 말라, 요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권장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탈세를 유도를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탈세가 아니라 도매 매장들이 탈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화 활동에 있어서 마진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 매출이라든지 소득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워낙 간이가세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루트를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연하게 조금만 들춰보신다면 다들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워낙 세금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워낙에 이 본인 스스로 뭔가 제대로 공부도 안 된 상태인데 이상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셨고 워낙에 공부들도 좀 많이 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나중에 종합소득세에는 장부라든지 나중에 신고를 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수증만 잘 모아두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을 하러 도매 매장에 가실 때 장기를 다 줘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장기는요, 한 달간 그 매장과 거래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버리는 용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각 매장별 시기별로 잘 모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실 때에도 숫자라던가 알파벳이 헷갈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이라든지 L이라든지 숫자 0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기입을 해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간이가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받고 안심을 해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방법을 권장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혹여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절제를 시도하시는 분들이더라도요, 이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매출에 임박이 되셨다면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간혹 이 검색을 좀 해보면요, 세무사분들께서는 2년차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워낙에 이 상황이 많은지라 제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세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꼭 우리 토톡 여러분들께서 빠짐없는 세금 신고와 납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세는 불법이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할애가 되겠지만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에 5월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다가온 5월에는 2019년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제 영상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본인께서 능동적으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사업, 본인의 세금, 본인의 절세 개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토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사실 이 영상 준비한다고 진짜 한 일주일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준비는 했긴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톡톡이들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세하지마.